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이 두 국가와 관련된 산업들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거나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매출이 도리어 오르는 업계가 있는데요. 전쟁 중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 동료 화사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사가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를 10캔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시의 에너지 드링크는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흘 밤낮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로 40kg 완전 군장을 하고 몇 킬로미터씩 걸으려면 에너지 음료밖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전선 군인들에겐 에너지 드링크가 거의 화폐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니 우크라이나에선 에너지 드링크 매출이 50%가량 증가했고 한 공장에서는 시간당 1만 6천 캔에 달하는 음료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죠. 아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 시장을 공략한 볼랴라는 브랜드가 등장해서 4만 캔을 군대에 기부하는 애국 마케팅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만큼이나 거칠고 짜릿하고 격렬하면서도 아찔한 스포츠들, 특히 높은 곳에서의 장면을 보고 있자면 손끝 발끝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스포츠를 두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를 볼 때도 꼭 빠지지 않는 스폰서 역시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는 누가 뭐래도 극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시작은 레드불이었고요. 레드불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 있죠. 태국에서 끄라팅댕이라는 바카스류 음료를 유럽으로 가져와 판매하면서 청년층을 타겟으로 삼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탄산과 카페인을 다량 첨가해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산악자전거, 윙슈트 같은 비주류 스포츠에 후원하며 그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브랜드를 키웠죠. F1에서는 아예 그 스포츠 자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오늘 주제가 될 브랜드인데요. 사실 몬스터는 레드불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브랜드입니다. 레드불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후원하며 성장하자 몬스터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죠. 다만 몬스터는 거기서 한술 더 떠요. UFC 같은 격투기 단체로 빠지는가 했는데 이제는 파워슬랩, 뺨 때리기 대회까지 후원하는 브랜드가 됐거든요. 레드불은 점점 주류 스포츠로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몬스터는 더 비주류를 깊게 파고드는 중이죠. 동시에 이름답게 몬스터는 다른 에너지 드링크 제품에 비해 성분부터 양까지 모든 게 더 많은데요. 덕분에 에너지 드링크 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건강에도 최악이면서 취향까지 비주류인 브랜드. 오늘 주제는 몬스터입니다. 사실 몬스터는 에너지 드링크 업계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깊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몬스터라는 이름을 단 지도 10년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심지어 에너지 드링크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1935년 후버트 한센이 3명의 아들과 설립한 한센즈가 시초인데요. 처음엔 소매점과 영화관에 주스를 공급하며 한센스 주스라 부르며 운영했습니다.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히 히트작은 없는 그저 그런 주스 회사였는데요. 나중엔 이 한센즈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988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음료 위탁 생산 회사 코페커 코퍼레이션이 한센즈를 눈여겨봅니다. 그렇게 한센즈는 한센 내추럴 컴퍼니로 이름이 바뀌며 인수됐죠. 그리고 이맘때쯤 한센 내추럴 컴퍼니의 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음료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레드불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렇다 할 에너지 드링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 내추럴 컴퍼니도 이 시장에 도전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1997년 드디어 한센즈 에너지라는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출시했습니다만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지게 되는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같은 해 레드불이 미국까지 진출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약 5년 뒤 2002년에도 한센 내추럴 컴퍼니는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미련을 아직 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기존 제품이던 한센즈 에너지에 설탕과 카페인을 왕창 더 첨가해서 괴물 같은 음료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몬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존에 판매하던 주스들보다 몬스터가 훨씬 잘 팔렸다고 해요. 몬스터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냐면요. 2012년 기준으로는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에너지 드링크에서 나왔어요. 아예 회사 이름까지 몬스터 베버리지로 바꿔버렸을 정도로요. 아무튼 이렇게 평범한 주스 회사에서 괴물 브랜드 몬스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몬스터는 마케팅도 괴물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성장도 잘했고 말이 좋아서 괴물 같은 마케팅이란 것이 사실 지저분하게 똑똑하다
라단 말이 더 잘 어울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등을 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는 2등이었어요. 시작은 카피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레드불의 익스트림 스포츠 스폰서십 전략을 벤치마킹하는가 하면 그 다음으로 베낀 전략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2등 펩시의 전략입니다. 펩시콜라는 초창기에 코카콜라 따라잡기 전략으로 같은 가격에 2배의 양을 줬거든요. 몬스터의 전략도 같았습니다. 레드불과 같은 가격, 더 많은 양을 내세웠죠. 뭐 사실 이 정도만 했어도 지저분하단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런 모방에서 끝이 아니라 몬스터의 몸집 불리기 전략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을 위해 포켓몬스터를 고소했다면 믿기시나요? 몬스터 베버리지는 상표에 몬스터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족족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킨 거죠.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카페 망고몬스터를 몬스터가 들어갔다며 고소, 인디게임 다크 디셉션 몬스터의 모탈도 몬스터가 들어갔다며 고소, 콘솔 게임 몬스터 헌터 역시 몬스터가 들어갔다며 고소, 심지어 포켓몬스터도 몬스터가 들어갔다며 고소하는 폐악질을 부리는데요. 물론 승소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소규모 기업에게는 소송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상표권 관련 우주 깡패로 불리는 디즈니의 몬스터 주식회사는 소송하지 못하는 모습에 더욱 비난이 쏟아지죠. 이런 몬스터가 한국에선 에너지 드링크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몬스터로 선정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사망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례에 등장하는 에너지 드링크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이 많은 몬스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점유율 1위가 몬스터인데 유독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사망한 사례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덕분인데요. 카페인 함량과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2009년 자료를 보자면요, 에너지 드링크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며 빼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국내 수입되는 에너지 드링크들은 대부분 카페인 함량이 일정 부분 조절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몬스터 특유의 큰 캔이 출시되지 않고 355ml 한 가지 용량만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몬스터 에너지라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버전은 해외보다 덜 강력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몬스터의 인기 이유가 해외와 다르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해외에선 몬스터가 강하고 양도 많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좀 다르거든요. 우선 업계 세계 1위 레드불의 주 무대 F1이 한국에서 인기도 없는 데다가 맛도 다양하지 않으면서요, 비싸기도 하고요. 핫식스는 가격은 저렴해도 맛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반면 누가 뭐래도 맛 하나는 몬스터가 최고라는 평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쟁여놓고 몇 캔씩 마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가 됐든 어차피 많이 드실 분들은 계실 거라 생각하면 농도라도 옅은 게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 드링크 좋아하시는지,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지 의견 주시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여담으로 의외로 에너지 드링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귀여운 캐릭터 덕분에 화살이 향하지 않는 춘식이나 스누피 커피 우유 같은 제품들은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드링크 대비 약 3배 정도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나 높은 함유량이면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돼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델류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